이번 시간에는 사업장 시나리오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목차로 시나리오 분석, 위험 요인 대상 설비, 기본 정보, 운전 정보, 피해 영향 모델,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설비 위치 설정,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설비 목록 생성, 최악 영향 범위, 대안 영향 범위, 취급 시설 500m 범위, 사고 시나리오별 주변 지역 환경 평가 영향 범위, 마지막으로 총괄 영향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나리오 분석 및 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 시나리오 분석 항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위험 요인 대상 설비 팝업 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작성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기명에는 장치 설비 목록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장치명하고 구분기호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염산 저장 탱크라고 입력을 해봤고 괄호 안에는 구분기호인 T-101이라는 기호를 넣어봤습니다. 위험 요인은 저장량, 고온, 고압, 독성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장량 같은 경우에는 상압 저장 탱크, 보관 용기, 탱크로리 등에 관련된 설비가 대상이 되겠고, 고온, 고압에는 압력 용기, 고온 또는 고압으로 운전하는 설비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성 같은 경우에는 상온이나 상압으로 운전하는 설비, 그리고 도금조 등 관련 설비가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을 제가 저장량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설비 모양은 구형 수직 실린더 드럼, 수평 실린더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공 모양의 저장 탱크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수직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설비, 보관 용기, 도금조 등 관련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탱크로리 차량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비 모양은 수직 실린더 드럼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장 상태는 액상, 기상, 고상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액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 액체인 경우가 되겠고 자체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기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 기체인 경우가 되겠고 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체 평가로 가능하겠습니다. 고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 고체인 경우를 얘기하겠는데요. 고체인 경우는 액상과 기상과 다르게 외부 평가로 가능하겠습니다. 저장 상태를 액상으로 넣어봤습니다. 설비 직경, 설비 높이, 지면이 이격거리 입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직경하고 설비 높이, 지면 이격거리 같은 경우에는 관련 도면 중에서도 PFD나 PNID 등 상세한 도면을 참고하셔서 해당 설비 수치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넣어놨고 설비 직경, 설비 높이, 지면 이격거리 및 누출공에 대한 사항을 넣어놨으니 입력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비 직경, 설비 높이, 지면 이격거리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운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출 물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네모 단추를 클릭하면 물질 선택 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물질 선택 창 팝업 창으로서 물질명 및 카스 번호로 해당 유해 화학 물질 검색 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산을 선택해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함량에는 수용액 대상 유해 화학 물질은 함량 농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 온도, 운전 압력 같은 경우에는 장치 설비 목록, PFD 물질 수지를 참고해서 해당 설비 수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장 질량 란에는 장치 설비 목록을 참고하셔서 해당 설비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액기 같은 경우에는
저장 진령 입력 후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속 배관 최대 직경란에는 장치 설비 목록 P&ID를 참고하셔서 해당 설비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운전 온도, 운전 압력, 저장 질량, 결속 배관 최대 직경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봤습니다. 방유벽 여부 면적란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에 방유벽 또는 실내에 있을 경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방유벽 해당 면적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해당 실내 바닥 면적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면적 상출한 증빙 자료가 나중에 필요하므로 별도로 준비를 해서 첨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내 여부에는 일반형, 밀폐형, 봉쇄형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실내에 대한 정의로는 사면과 천장이 물리적 격벽으로 분리되고 출입구, 비상구 등이 상시 닫혀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유벽 여부하고 실내 여부에 대한 작성을 해봤습니다. 피해 영향 모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영향 모델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총 5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독성이 있겠고요. 그 나머지 4개는 화재 폭발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폭발, 화구, 풀화재, 제트화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독성 같은 경우에는 대상 설비로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가 되겠고, 나머지 화재 폭발에 대한 경우는 인화성 취급 설비가 되겠습니다. 관심 농도란에는 유해화학물질 선정 후 독성 농도가 자동으로 입력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성 농도가 입력이 안 되는 물질은 별도로 확인해서 수기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피해 영향 모델에 해당 사항을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심 농도가 자동으로 입력되는지 확인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든 염산 같은 경우에는 독성에만 해당이 되고 화재 폭발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독성에만 체크가 되어져 있겠고요. 염산 같은 경우에는 ERPG2 값이 20ppm으로 자동으로 생성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 위치 설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설비 배치도 등의 도면과 일치하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 장소를 선정을 하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 목록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입력을 정확히 다 해주시면은 위험요인 대상 설비의 기본 정보, 운전 정보, 피해 영향 모델, 위치 설정 등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 영향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계산기 모양의 버튼 클릭 후에 최악 조건의 영향 범위 계산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수행이 완료되면 최악 피해 반경, 최악 장애 거리가 계산돼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 위성 사진을 보시면 최악 장애 거리 지도상에 자동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안 영향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평가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대안 사고 시나리오 설정에 대한 팝업 창이 뜨게 되겠는데요. 각 항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출 형태는 용기 누출, 누출 높이는 장치 설비 목록이나 P&ID를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설비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누출공은 평소에는 결속 배관 직경의 20%인데 그 예외인 경우에는 100%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출 크기는 자동 생성이 되겠고요. 누출 지속 시간은 산정 근거를 통해서 해당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출공 상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내용을 입력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를 해 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대안 피해 반경, 대안 장애의 거리가 계산되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밑에 위성 사진을 보시면 대안 장애 거리가 지도상 자동 표기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큰 원은 최악 장애거리가 되겠고 작은 원은 대안 장애거리가 되겠습니다. 취급시설 500m 범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4.1 사업장 위치로 넘어가시면 취급시설 500m 범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 정보 업데이트 후 영향 범위 내 거주민 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시나리오별 주변 지역 환경평가 영향 범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로 들어오셔서 영향 범위 내 거주민 수 자동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시나리오별 대안 장애 거리가 자동 생성이 되는 것을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총괄 영향 범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영향 범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보고서를 눌러 주신 다음에 워드 형태의 보고서를 보시면 그 목차 중에 총괄 영향 범위 사업장 주변적 영향 평가를 보시면 오른쪽 화면처럼 총괄 영향 범위가 자동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란색 원이 총괄 영향 범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